네, 저는 이용호 후보님이 이제 서구 국회의원으로 출마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명확하셔야지 주민들이 그걸 알고 투표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창릉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아울러 답변이 곤란하시다라고 하면 창릉 3기 신도시가 일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산에 있어서 창릉 3기 신도시가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도움이 되는 거냐 아니냐 이런 질문 자체는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없이 제가 지적했듯이 창릉 신도시가 건설되기까지 제법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도시가 안정화되기까지 또 시간이 걸려서 최소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봅니다. 그 10년 동안 찬성이든 반대든 일산이 해야 될 일은 좋은 기업을 유치해서 경제를 살리고 경제 중심 도시로 우뚝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찬성이냐 반대냐 이런 이야기를 할 계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신도시가 완성되는데 10년이 걸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마 그거는 사람들이 이제 정착하는 걸 얘기하시는 것 같고, 혹시 신도시가 지구 지정부터 사업이 추진될 때 어떠한 절차를 거치는지 알고 계시는지 한번 제가 여쭙고 싶고요. 그와 아울러서 이제 창릉에다 신도시를 짓게 되면 수도권 정비 심의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또 이거 판교의 2배에 달하는 자정용지를 포함했기 때문에 거기 기업 유치와 관련된 내용들이 담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창릉에 기업 유치가 가능합니까? 그 기업 유치를 하면 일산에서 추진되고 있는 테크노밸리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창릉의 기업 유치가 가능하냐 안 하냐 자체를 지금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일산의 테크노밸리 부지라든지 방송영상밸리 이런 법의 추진을 먼저 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기업을 유치하느냐 문제에 복합되는 것이지 창릉의 기업 유치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말씀하시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이걸 한번 지적해 주고 싶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가 개발되었을 때 과연 분당의 집값이 떨어졌나요?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판교는 분당보다 서울이 더 가깝습니다. 그 가까운 토지에 그 테크노밸리가 되었을 때 분당의 부동산 가격도 상승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제를 살린 것, 기업이 들어온 것, 거기에 달려 있는 것으로 봅니다. 저는 바로 일산 테크노밸리 부지와 킨텍스 주변에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이 저희들한테 주어진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릉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제가 왜 창릉에 기업이 들어올 거냐 이런 걸 판단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거기서 출마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오전에 토론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용호 후보는 일산 서구에 출마하신 겁니다. 일산 서구에서 창릉 신도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아셔야 됩니다. 주민들이 어떤 걸 두려워하고 어떤 걸 힘들어하는지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릉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 것은 창릉 신도시가 일산 서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후보자가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시고 주민들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여름 일산 주민들이 창릉 3기 신도시에 반발했던 그 모습들을 조금이라도 보셨다면 저는 결코 저렇게 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 지금 일산에서 최근 5년 동안 고양시 전체를 통틀어서 기업 유치 실적이 전무합니다. 여태까지 안 됐던 기업 유치가 창릉 신도시 하나 갖고 유치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허황된 망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입니까? 저는 지구 지정 이제 시작은 됐지만 토지 수용부터 지금 글로벌 경제 위기가 겹치게 되면 또다시 돈을 풀어서 부동산에 유동자금을 자급하는 아주 부동산 정책으로 봤을 때는 악수 중에 악수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라도 창릉 신도시는 재검토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일산 서구 주민들이 강력히 원하는 건 창릉에 주택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정말 양질의 일자리가 들어오길 바랍니다. 이용호 후보가 일산 서구를 조금이라도 생각하신다면 창릉에 집 짓지 말고 기업만 유치하게 해달라고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본인이 기업을 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기업이 땅만 내놓으면 옵니까? 그럴 것 같았으면 왜 고양시가 여태까지 기업 유치를 하지 못했습니까? 여러 가지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카카오에는 호의적인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기업들에게
기업들을 옥죄는 규제 속에서 이 경제정책을 운용하고 있습니까? 저는 기업 유치에 대해서 이용호 후보가 정말 건의를 하신다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전체를 바꾸라고 건의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건 이용호 후보는 지역 주민들의 편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보다는 민주당의 경제정책,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대변하는 대통령의 입, 아니면 더 나아가서 전직 계셨던 김현미 국회의원의 아바타 같은 역할만 하고 계셔서 너무 답답합니다. 이제는 일산 서민의 주민의 편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창릉 신도시에 대한 입장 명확히 해주셔야 되고 주민들의 편에서 목소리를 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은 없으신 건가요? 시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만. 네, 그럼 기업 유치화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신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4차 산업혁명에서 혁신이 가게 되면 고용 없는 경제성장이 많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도 좀 많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1000개의 혁신기업, 2000개의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가 1000개를 한다고 하는데 이용호 후보께서 1000개의 혁신기업을 고양시에 만든다고 하시는 거 혹시 1인 기업입니까? 아니면 왜 이용호 후보가 고양시의 국회의원이 돼야 됩니까? 저는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가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전국으로 1000개를 하겠다는 걸 고양시의 일산 서구의 국회의원이 1000개를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언제까지 그럼 가능한 겁니까? 임기 내에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먼 희망 고문입니까? 네, 답변입니다. 시간은 얼마? 20초 있습니다. 20초 가지고 답변을 하기는 너무나 짧은 것 같고요. 다음 질문할 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